200억으로 드라마 만드는 나라와 2억으로 영화를 만드는 나라는 레벨이 다르다. 얼마 전 찾아본 일본 반응 중 한 댓글입니다. 정말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 영화계의 문제점, 비싼 티켓값이 제작자에게 1엔도 환원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니시카와 미와 감독으로 영화 흔들림과 긴 변명 등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장 공개되는 영화의 저작권은 감독이나 각본가에게 없습니다. 즉, 극장에서 영화를 봐준 손님이 1900엔이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고액의 티켓 요금을 지불해도 감독이나 각본가, 주연 배우 등에게는 1엔도 환원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감독이나 각본가, 배우나 스태프들이 제작비 회수 완료 후에 성공 보수 계약을 맺어주고 있는 케이스도 희박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티켓 수입은 극장이나 배급 회사의 분배 비율이 높고 작품의 제작비를 회수하려면 상당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독 말에 따르면 아무리 영화가 흥행을 해도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0원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제작자와 계약할 때 맺는 금액이 전부라는 이야기인데 보통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기까지 4에서 5년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계약금이 크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영화로 못 벌어먹어요. 다른 영상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일삼아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뒤따르는 세대가 일본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세대가 이끌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를 한 일본 감독은 신인 감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감독인데 감독을 가지고는 버틸 수 없어 부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영화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사례죠. 일본 영화 관계자들은 기획 개발이나 인재 육성에 투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업계 내에서의 지원책도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는 어떨까요? 처음 살펴볼 점은 투자 규모 차이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드라마 제작비는 한국 드라마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일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한국 드라마는 작품당 평균 100억에서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습니다. 반면 일본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비는 작품당 1억에서 5억엔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평균 16회로 회당 9억 원, 일본 드라마는 평균 10회로 회당 2.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제작비가 4배 정도 차이가 나니 퀄리티 차이도 그 정도 날 수밖에 없네요. 많은 일본인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스케일이 더 크고 드라마인데도 영화처럼 느껴지는 영상들이 많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 환경적 요인입니다. 일본 방송은 수익 구조가 1차 방영만으로 수익이 나는 안정된 광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모한 도전,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큰 투자는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봐주는 국내 시청자들 대상으로 드라마를 만드니 비슷비슷한 드라마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광고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광고 시장이 TV에서 점차 모바일로 옮겨가는 추세라 광고 단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외국계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스케일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의 일본과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이라 할 수 있네요. 그 결과 2018년 기준 한국 드라마 수출액은 연 2억 4,190만 달러로 일본 드라마 수출액 대비 8배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OTT 전성시대인 현재 한국 드라마는 미국 작품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고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영상 콘텐츠, 특히 드라마에서 일본이 금세 기내에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지간히 억울한지 화들짝거리는 혐한도 있는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고 재미없는 것은 재미없다. 그뿐이다. 얼마 전 한국 드라마 강점을 경험했다. 왕이 된 남자 드라마판을 봤는데 중반에 왕비가 잠든 임금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냈다. 오랜만에 충격. 그 과격하게 아름다운 한 장면은 생애 명장면으로 내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한국 드라마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장면을 진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세계에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해. 제작비가 일본의 5에서 6배. 헐리우드는 당할 수 없구나 라고 오랫동안 말해왔지만 한국에도 당할 수 없게 되었네. 한국 드라마는 해외 촬영도 많고 경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상이야. 일본도 90년대쯤까지는 해외 촬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없어졌네. 고레다 감독도 일본 영화에 위기감이 있다고 했지만 영화도 드라마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것이다. 순순히 일본의 현 상황을 보고 손을 써야지. 일부 일본인은 변명만 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으니 음악도 영화도 드라마도 경제도 모두 세계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휴대폰 갈라파고스화로 실패한 것을 반성해야지. 지금 일본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하여 모든 것이 갈라파고스화 되어 있어. 적어도 젊은 사람들은 세계를 향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한국은 세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자본력이 다르다. 일본은 자본력으로는 더 이상 승부조차 할 수 없다는 거야. 배우들의 개런티도 월등하고 이 기사에 있듯이 제작비도 월등히 다르다. 결국은 돈이야 돈. 일본 드라마나 영화가 싸구려로 보이는 것도 결국은 돈이야. 게다가 넷플릭스와 한국 드라마는 서로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의 윈윈 관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퀄리티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나도 한국 드라마에 빠진 사람을 바보 취급했었지만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으로 매료됐다. 한국 드라마의 뛰어난 점 중 하나는 조연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그려진 점이라고 생각한다. 매력적인 조연이 있으니 드라마가 입체적이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도 예산이 전혀 다르네요. 한국의 예능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나이 많은 아저씨 연예인이 시골 산책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젊은 연예인과 해외 촬영이 대부분입니다. 벌써부터 자리가 다르네요. 일본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나 최대한 저비용으로 국내에서 높은 이익을 얻으려고 해. 한국은 높은 비용으로 세계를 향해 승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다르다. 일본 엔터테인먼트가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넷플릭스는 한류 좋아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거의 한류입니다. 다른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다른 OTT를 등록했을 것입니다. 리가라이나 야마토나 데시코나 일본도 옛날 드라마는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넷플릭스로 전송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제작비 20억엔이라니 영화 수준이네. 그건 그렇고 드라마에 20억엔 걸다니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어. 일본에는 로폰기 클래스라는 걸작 드라마가 있어. 왠지 예능뿐만 아니라 경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 점점 일본은 뒤처지고 일본인이 이런 것을 보게 하는 현상. 후지TV의 반일 시위 무렵부터 제대로 반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리안 드라마가 창고라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백해무익하다고 일본의 컨텐츠 관계자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 랭킹 조작 수고하셨습니다. K-팝의 랭킹 조작이 밝혀졌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랭킹 조작도 수정이 필요하다. 대체로 넷플릭스 이외의 OTT는 한국 드라마 랭크외가 상식적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만 한국 드라마가 순위를 독차지하고 있어. 거참 이상하군. 아마존 프라임 베스트 20에도 한국 드라마는 하나도 없는데. 넷플릭스 독점 방송이라는 것도 핑계일 뿐. 독점 전송이 아닌 것도 넷플릭스만 1위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뜨면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 드라마가라거나 일본 배우의 연기력이라고 또 망언이고 일본 때리기 댓글이 나오는 것도 패턴일 뿐이다. 한국의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안 봐요. 일본인들은 깨어나라. 뭐 K-팝은 귀엽고 노래도 잘 부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듯. 일본은 끝이니까 이주합니다.